안녕하세요. 노원개미입니다. 방금 10시 반에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였던 7.3% 이하, 그리고 코어 CPI도 6.1로 예상됐는데 6.0. 두 지표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코스피의 현재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전에도 제가 앞에 기준으로 박스권을 그려드렸는데요. 지금 박스권 상단을 잠깐 깨고 반등을 강하게 해줬습니다. 21년 6월달 최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황금선이라고 불리는 20주기 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다가 22년 11월에 21선을 뚫어주고 현재는 21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21년 6월달 기준으로 21선을 뚫어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다가 저번 달 초에 21선을 처음으로 돌파를 해주고 지금은 21선 위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격이동 평균선이 검은색이 5주기 선입니다. 5주기 선이 이 황금선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죠. 물론 주가가 20주기 선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5주기 선 또한 당연히 돌파를 못했죠. 못하다가 최근에 처음으로 주가가 돌파를 해주고 5주기 선이 20주기 선을 돌파해주고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정배열, 짧은 주기선이 위쪽으로 위치를 하고 긴 주기선이 밑으로 위치를 하게 되면 정배열이라고 하죠. 이때는 주가가 하락을 조금 멈췄다고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아직까지는 자리가 위태위태하지만 오늘 CPI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내일 FOMC까지만 잘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파동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쪽 앞에 2600, 2700 정도의 매물대에 부딪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3주에서 5주 정도 단기 반등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상했던 산타랠리가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나올 수 있겠죠. 이제 CPI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숙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당장 내일 있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제일 중요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0.5bp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0.5bp 이상 0.75bp 이상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오늘 나온 CPI 지수는 원상복구가 됩니다.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리고 0.5bp나 0.25bp, 0.25bp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나오면 너무나도 좋겠죠. 하지만 0.5bp일지 0.25bp일지 보다는 파월의 어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 침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0.5bp를 올렸다. 이렇게 되면 파월 입장에서도 아직 인정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0.5bp다. 어쩔 수 없이 0.5bp를 발표했다고 하면은 시장의 반응은 물음표가 찍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파월이 물가가 잡혀가니 0.5bp를 인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시장에서는 물가가 잡히니까 연준이 생각한 대로 물가가 잡혀가는구나 라는 어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리고 2003년도 점도표도 중요한데요. 성향에 따라 많이 갈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파월이 무기로 쓰는 고용지표인데요. 실업률은 무조건적으로 상승해야 됩니다. 앞서 파월이 금리 인상을 올린다고 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게 고용이 너무 튼튼하다, 미국 경제가 너무 튼튼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달러 강세 때도 보셨다시피 준기축통화국인 영국과 일본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본에서도 금리 인상을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은 무조건적으로 상승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파월이 금리 인상의 핑계거리가 사라지게 되겠죠. 결론은 물가의 추세는 하방으로 잡힌 듯 합니다. 물가가 잡히면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 제로 코로나가 다시 불거지겠죠. 중국의 제로 코로나는 중국에서도 현재 능동적으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부실하긴 하지만 많은 해외 제약사에서 진단키트나 백신 관련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큰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도 종전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재건 관련된 정상회담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침체를 앞두고 각국에서 힘을 합쳐서 해결하려는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 침체가 되면은 주가가 하락하지 않냐, 자산 가치가 하락한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경제 침체 중간까진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코로나 때도 그랬죠.
코로나가 터졌을 때 급락을 하고, 물론 역대급 양적 완화가 있긴 하였지만 역사적으로도 주가가 6개월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초기 때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호황기 때는 오히려 앞으로 매출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죠. 다 같이 영차 삼성전자 10만전자 외치면서 상승장 때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참여했는데요. 정신 차리고 보면 최고점에 물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승장이 오진 않겠지만 반등장이 올 걸 예상하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잘 숙지하셔서 최고점에 물리시는 경우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